예, 지난주에 그 가계부채, 12사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를 했는데요. 내용은 뭐 어느 정도 그 예상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파급력이 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, 일단 이제 새로운 용어들도 좀 나왔고요.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1,400조에 다다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대두가 되고 있고, 거기에 따라서 미리 좀 어떤 그 가계부채에 대해서 손을 보는 차원에서 나온 것 같고요. 내용을 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. 일단은 신 DTI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. 신 DTI는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 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.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. 기존에 그 DTI 산정 시 어떤 그 기준은 원리금이 아니라 이자에 대한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. 이자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했는데, 기존에 이제 신 DTI는 이자와 원리금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의 대출을 받았을 때 연이자 뭐 3.5%면 1년간 이제 35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그 산정 기준으로 잡은 게 기존의 이제 DTI 방식이라면, 신 DTI 방식은 이자 플러스 원리금 1년 동안 내는 원리금을 포함한 금액을 이제 산정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가겠죠. 예를 들어서 뭐 1,500이든 2,000이든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금액만큼 차감시키고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신 DTI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복수 주담보대출 차주의 이제 두 번째 주담대출부터 만기 제한한다.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, 기존에 이제 대출 금액이 어떤 그 연봉이 좀 낮더라도 기간을 뭐 20년, 25년, 30년 이렇게 장기로 했을 경우에 매달 납입하는 그 금액을 이제 낮게 조정할 수가 있었는데요. 이 DTI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 만기 제한을 15년으로 이제 제한한다. 이거는 이제 그 대출 금액을 산정할 때 15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고, 15년으로 제한한 그 산출 방식으로 대출 금액이 정해졌을 경우에 그 이후로는 뭐 20년, 25년까지 추가로 이렇게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그 유동성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고요. 그러면 이제 그 신 DTI와 이제 DSR, 이 DSR이라는 그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. 신 DTI는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이고요. DSR은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인데, 산정 방식을 보면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모든 주택에 관한 담보대출을 말하는 거고, 이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입니다. 예를 들어서 카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대출, 뭐 마이너스 통장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개인이 이제 그 대출을 받은 모든 대출에 대해서 상환 능력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다는 게 이제 DS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지금 시행 시기로는 신 DTI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바로 불과 한 2달 후면 이제 시행을 할 거고요. DSR 같은 경우는 DSR은 원래 그 19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올 연말쯤에 이제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DSR이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 적용하기 전 단계 좀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신 DTI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수요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 주담대 두 번째에 대한 LTV DTI 규제 비율 10% 하향 조정.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실거주일 거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투자로 보기 때문에 이 LTV DTI 규제 비율이 높을수록 이제 대출 금액이 커지는데,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10% 하향 조정을 해서 대출 금액이 그만큼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그 대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주택담보에 대출을 받는데 제약을 좀 주겠다는 내용이고, 핵심 내용은 이제 결국에는 다주택자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현재 그 1,400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 증가율을 현행에서 0.에서 1% 정도 이제 하향 조정을 하면서 한 20조 원의 어떤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.
주택시장 현황 및 추이를 보시면 이제 임대사업자 현황이 지금 2004년도에서 2014년에서 15년도까지는 약 한 3만 5천 명 정도 증가가 됐는데 15년도에서 16년도까지는 무려 한 7만 5천 명 정도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갈수록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. 전세 가격 2017년도 전세 가격 지수도 보시면 올 파리 대책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3월에 비해서 굉장히 상승폭이 컸는데 그 파리 대책 이후에는 상승폭 이거는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상승폭이 그만큼 좀 줄어들면서 이제 파리 대책에 대한 어떤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소유 주택 현황도 보시면 지금 현재 다주택자 보유 현황가 약 90만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현재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.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도 지금 37만에 가까울 정도 굉장히 많은 주택임대 사업자가 이제 늘어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. 12.4 대책 이후에 결국에 지금 그 향후에 올해 안에 연말 안에 다 빠르면 다음 달이나 이제 그 다음 달 안에 이제 나올 내용들인데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큰 걸로 지금 그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. 결국에는 그 주택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여서 그 서민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민에 대한 정책 금융 대출 상품을 이제 확대를 하고요. 청년층 우리 그 청년층에 대한 기준은 이제 40세 이하 이제 무주택자를 이제 청년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이제 주 타겟으로 돼서 이제 어떤 그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제약을 축소를 해가지고 실수요자나 실거주자, 청년주택가 신혼부부들한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계부채 대책에서 좀 예외성을 두고서 앞으로 발표가 될 이제 그 복지 로드맵이 지금 이제 그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이런 신혼부부라든지 직장인 수요가 있는 청년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제약된 부분들을 굉장히 완화시킬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.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그 투자 상품을 입지라든지 어떤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런 정책들을 좀 비껴나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